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예시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으로 따지면 이제 모의고사로는 거의 첫 번째지. 그리고 전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공통으로 이루어진 문제, 공통은 수학 1이랑 수학 2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지수법칙 3의 루트 5 마이너스 1제곱분의 루트 5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지수끼리 빼야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될 거고요.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 나올 거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2번 문제는 바로 적분해도 되지만 지금 x세제곱은 원점 대칭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0 되겠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a만 적분해주면 ax 그리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실 a도 상수니까 얘는 2배의 0부터 1까지 해줘도 되는데 똑같죠. 그래서 얘가 2a가 되는 거고요. 2a가 4가 나왔으니까 a의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3번.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m.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m이 되는 거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때 m의 값은 2분의 3이구나. 자, 이어서 4번이고요.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0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함수값은 2죠. 그래서 여기는 2고요. 2 마이너스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이니까 1로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함수값은 여기서 1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래. 현재 이사분면각인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죠. 얘를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씁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얘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1일 거고요. 마이너스의 이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5분의 12 넣어주니까 1 플러스 25분의 2 곱해주면 24지. 1 플러스 25분의 24.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5분의 4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5분의 7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사분면각이니까 얘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면 양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5분의 7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6번. 다항함수 fx가 f'x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근데 f형도 1이고 f2도 1이래. 자, 그럼 일단 적분부터 해봅시다. fx는 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의 2분의 k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f0이 1이기 때문에 일단 0 넣어서 0 넣어주면 0, 0, 0이잖아. 그러면 c가 1이 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f2가 2이기 때문에 f2가 1이기 때문에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의 2k 여기 2 넣어주면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에 c가 1이었지. c가 1인 거를 찾았었고요. 자, 그러면 얘가 1 나와야 돼. 그럼 1 사라지네. 2k가 10이 되는 상황.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상수 k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7번. fx는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x 빼기 4, 오른쪽은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거니까 1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x축 있었고요.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일단 x 빼기 4라는 애는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x절편이 4인 직선.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y절편이 3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 기울기가 1이면서.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 x 빼기 4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특정한 지점에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x 빼기 3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 빼기 4는 지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은 x 빼기 4잖아. 얘만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싹 지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여기 x축, y축 있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절대값 fx 했으니까 음수 쪽에 있는 애를 접어 올려야 되겠지, 대칭되게.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얘를 딱 접어 올렸을 때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아져야 돼.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접어 올린 그래프는 부호를 반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였을 거고요. 절대값 해준 거. 자, 그러면 a 넣었을 때, 여기가 a였단 말이야. a 넣었을 때, 여기 a 넣었을 때, 여기 a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요. 여기다 a 넣어주면 a 플러스 3인데 두 개가 같으려면 이 a가 1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상수 a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8번 y는 6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는, 자, 그러면 연립할 거잖아. 6 사인 12분의 파이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줬을 때 사인의 1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얘는 우변은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12분의 파이 x라는 사인 함수는 주기가 1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파이 약분돼서 24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사인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가 24였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12였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직선 y는 2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은 여기 딱 가운데 요렇게 지나가는 지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는 여기 6분의 파이 될 때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지점은 2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6분의 5파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5파이가 돼야 돼. 자, 그럼 파이 약분되고 12 곱해주면 10되죠. 그래서 x의 값이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의 좌표가 10이었던 거야. 여기는 2였고요.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했으니까 a, b 사이에 선분 AB의 길이는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 요 3차 함수 내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 자, 그러면 일단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지나는 접선을 찾을 텐데 0,0을 지나는 접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접점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을 우리는 접점을 t, ft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의 ft는 기울기가 f't죠. f't에 x-t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0,0 대입할 거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ft가 t 곱하기 f't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마이너스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 곱하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일단 t 하나씩 나눠주면 나누면 안 되겠네. t값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넘어오면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t의 제곱. 자, 그 다음 tt는 사라지네. 그래서 얘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t의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2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이때 t의 값은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울기의 합이잖아. 기울기라는 거는 f't를 얘기하는 건데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f't가 여기 있어. 여기. 얘 아까 전에 우리 미분했잖아요. 얘가 f't였고요. 그러면 두 가지 찾아야 되니까 f' 0, t가 0일 때는 0 넣어주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f'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라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이고요. 또 플러스 1이네. 그러면 4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의 합을 했으니까 1이랑 4분의 5 더해주면 답은 4분의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로그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자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제일 먼저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요.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로그
루트 a가 되는 거지. 로그 루트 a.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양변에다가 또 3분의 1을 더해줘. 3분의 1 더해주면 12분의 3 더하기 4니까 7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우리가 문제에서 본 형태 그대로 로그의 루트 a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얘는 33, 3분의 1은 4니까 37인가요? 37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은데 얘가 보니까 0. 얼마야? 얘는 3. 얼마죠. 그래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얘는 1도 되고 또 2도 되고 3도 되고 총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일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3분의 1 플러스 로그 루트 a가 1이었어요. 그러면 로그 루트 a가 2분의 1도 뺄까 이제? 2분의 1 로그 루트 a가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였을 거고 로그 a가 3분의 2였을 거고요. 2 곱해주면 3분의 4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그 a가 3분의 4가 나왔고 그러면 a의 값은 a는 10의 3분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 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이번에는 2 될 수 있잖아. 자, 2였다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죠? 2분의 1 얘는 이제 로그 a가 될 거고요. 로그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되겠지. 자, 그럼 2 곱해주면 3분의 10이네. 3분의 10. 까요? 로그 a는 3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값은 10의 3분의 10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3이었으면 자, 똑같이 2분의 1의 로그 a가 이번에는 3분의 1 넘어가주면 3분의 8 되겠지. 3분의 9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자, 그럼 결론 로그 a는 3분의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a의 값은 10의 3분의 16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든 a 값에 곱은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10의 3분의 4, 3분의 10, 3분의 16 더하는 거잖아. 그지? 더해주면 지수끼리는 3분의 20, 그 다음 3분의 30. 그래서 10의 10제곱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 전에 0 넣으면 1 나온대. 그래서 3차 함수 fx라는 애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x의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b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cx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근데 얘는 9 해서 방정식을 푸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왔더라.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네. 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은 9였는데 9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세실근이 등비수열인데 자,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상수가 요 x 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세실근의 곱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근의 곱.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 3개의 곱이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서 이제 사실 잡는 게 까다로운 거죠. 그냥 처음부터 등비수열이니까 A, AR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미지수가 하나도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실근을 하나를 R분의 A라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공비가 R이야. 그럼 두 번째는 R 곱해주면 A겠지. 그럼 세 번째는 AR이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곱해버리면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은 약분되고 A의 세제곱이 8인 거니까 A의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근이 뭐가 된 거냐면 R분의 2R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fx 그 다음에 fx는 9였잖아요. 그럼 fx-9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니까 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x-r분의 2라는 근을 하나를 가졌고 그 다음 x-2라는 근도 한 개를 가진 거고요. x-2r이라는 근도 하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무슨 조건 나와 있냐면 f'-2가 나와 있어. 그러면 미분할 수 있잖아. 요거 양변 미분해버리면 9는 사라지죠. 그래서 f'x라는 구해보면 첫 번째 거 미분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놔둡니다. 그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첫 번째 거 놔두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하고요. 얘 놔둡니다. x-의 2r. 자, 그 다음 플러스
첫 번째 x-r분의 2 놔두고요. 그 다음 x 빼기 2 가운데 거도 놔두고요. 마지막 거 미분하면 1 없어지겠지. 근데 이때 f'2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f'x에다가 2 넣어주면 얘 사라지고요. 얘 사라지지. 얘랑 얘 여기 x 빼기 2 있고 x 빼기 2 있잖아.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2-r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2r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로 하나 묶어낼 수 있죠. 얘도 2로 묶여지고 얘도 2로 묶여지네. 그럼 4 될 거고요. 1-r분의 2고요. r분의 1이지. r분의 1이고요. 얘도 1-r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자, 양변 일단 2로 나눠줘 버립시다. 2로 나눠주고 요 안에 거 전개하지. 전개하면은 1, 또 얘네들 곱하면 1. 그래서 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r 나오고,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네. 이쪽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전개합시다. 4, 마이너스에 2r, 그 다음 마이너스 r분의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러면 r 곱해서 다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2r의 제곱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r, 마이너스 r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5r이야, 5r. 자, 그 다음 여기 r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남았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2.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때 찾은 결론이 r의 값이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봐봐. a는 2거든. 세 근을 다시 써볼까? 세 근이 뭐였냐면 r분의 2였고요. 하나는 2였고요. 하나는 2r이었어. 2r. 자, 그러면 r이 2면은 1, 2, 4.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면 4, 2, 1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fx 마이너스 9라는 방정식이야. fx가 아니고 아까 썼던 얘. 그럼 얘는 근이 뭐 나왔냐면 1, 2, 4였거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3의 값. 자, 3 넣어주면 f3 마이너스 9라는 애는 3 넣으면 2, 그 다음 여기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9가 넘어가야 되잖아. f3은 얘는 마이너스 2였어요. 9 넘어가주면 7. 그래서 정답은 7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12번이고요. 양수 AB, 모든 실수 AB인데 양수인 AB에 대해서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 요 3차 함수를 적분했을 때 요 적분한 값도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우리 fx라고 하죠. fx다라고 해주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x 더하기 k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줍시다. 개형 찾기 위해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 x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네. 이렇게 있었어요.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1이었던 거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x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뭐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양수 쪽 AB에 대해서니까 우리는 Y축보다 오른쪽만 보면 되겠지. 오른쪽에서 적분 구간을 모든 실수니까 아무데나 잡았을 때 적분한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면 A를 여기, B를 여기 이렇게 잡아줘 버리면 X축 아랫부분에 fx가 놓이게 되니까 적분했을 때 이 부분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 극소값을 찾았더니 극소값이 최소한 X축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극소값을 찾아봤어요. 극소값이 X축보다는 위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서 갔냐면 X가 1일 때 가죠.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K는 2 이상이 되는 거네. 그럼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은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이고요.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이 SN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SK는 얘가 성립한데 얘가 왜 성립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가가 들어있는 부분에 보니까 여기까지 뭐라 그랬냐면 N 팩토리얼 분의 SN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문제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SK가 얘라 그랬잖아.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뺐는데 뭐냐 하면 n 대신에 n-1이 들어갔네요. 아, 그럼 여기 n 대신에 n-1 넣어주면 여기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었던 거거든. 자,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나가 나올 텐데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통분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1이고요. 뒤에는 n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n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앞에 빠졌어. 그래서 가는 n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즉 SN이라는 애가 가래. 그러니까 SN이라는 뭐였냐면 여기다가 써둘까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분의 n이었던 거야. 근데 AN이라는 애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실제로 계산하라는 거고요. S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었었고 마이너스에 여기 빼기에 얘 n-1 넣은 거잖아. 자, 그럼 플러스에 n에다가 n-1 될 거고요. 통분합시다. n 플러스 1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n 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이고 자,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 곱해서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남는 게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남았어. 근데 나는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냈죠. 아, 그럼 우리도 마이너스 앞에 빼주면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돼서 나라는 애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나를 구하는 상황. 자, 마지막 이제 한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됐고 자, 요 두 줄 비교해 봅니다. 요 줄에 보니까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였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뀌어 있어. 자, 그러면 쟤를 이렇게 된 겁니다. 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에 그러니까 전개해버리니까 K제곱 플러스 K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K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실 3부터 N까지니까 1일 때 2일 때 없는 거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2개 해줘야 되겠네. K가 1일 때는 얼마냐면 2죠. 그래서 2 더해줘야 되고 또 K가 2일 때는 얼마냐면 6이죠. 그래서 6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2 더하기 6은 8이잖아. 그러면 7분의 56이거든. 여기에다가 7분의 56 더해주니까 7분의 64가 나오게 돼요. 얘랑 똑같이.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얘는 뭔가 하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애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다에 들어갈 식은 K제곱이었던 거네. 그래서 다는 K의 제곱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 최종적으로 F5. 자, F5는 5겠네. 그대로 5고요. 곱하기 G3은 이제 나에 넣은 거야. 3, 4분의 1이지.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6, H6은 뭐냐 하면 여기 K에다가 6 넣은 거니까 6의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6의 제곱이니까 36이라고 쓰고 3, 4, 10이랑 36 약분해주면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남는 건 5 곱하기 3이라서 답은 1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이고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전피에 대해서 시각 t에서 가속도 at가 이런 함수,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가속도 함수가 주어 있으면 속도 함수는 가속도 함수를 적분한 거죠. 적분해 줍시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플러스 9t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속도가 k래. 그러면 적분상수 c가 k였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기억 보기로 가보면 열린 구간 3무한대에서 P의 속도는 증가한답니다. 속도가 증가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속도의 미분한 거 V'T 얘가 가속도 함수죠. AT 얘의 부호를 보는 건데 AT라는 함수는 인수분해 해보니까 3으로 묶어냈을 때 T-1에 T-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X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근 하나가 1이고요. 하나가 3이었어. 우리가 보는 건 3보다 오른쪽에서 얘 부호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무한대에서는
V'T라는 애를 보니까 부호가 항상 0보다 컸었어. 그러면 Vt는 증가한다.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봅시다. K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V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였거든. 자, 이때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속도 함수는 3차 함수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야. 근데 앞에서 미분해봤기 때문에 뭘 알고 있냐면 여기 극대값 갖는 지점이 1이고요. 그지? 극소값 갖는 t 좌표가 3이었던 겁니다. 근데 3 넣어보니까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다 없어져서 마이너스 4가 나와. 마이너스 4. 0 넣어보니까 0 넣어봐도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요 지점 요렇게 같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y축이야. 자,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극대값 찾아봅시다. 극대값.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극대값은 1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4였어. 그러면 10 0 되네. 아,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와요. 아, 그럼 x축이 요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네. 그쵸? 자, x축이 요렇게 있었고요. x축이 요렇게 있으면 이 속도 함수는 지금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열린 구간 0 무한대야. 양수 쪽만 보면 되지.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네. 그럼 부호가 딱 한 번 바뀌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뀐다고? 한 번 바뀐다라고 해야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기억은 아까 맞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 t는 0에서 5까지 전 p의 위치의 변화량과 p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0이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속도 함수를 그냥 적분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라는 건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한 겁니다. 얘네 둘이 같도록 하래. 그러니까 봐봐. 아까 우리가 VT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X축, 얘가 Y축은, 여기 Y축은 맞겠지만 여기 X축은 아니지. X축의 위치는 어디 갈지 모르는 건데 0에서 5까지 양수 구간이잖아요. 양수 구간에서 그냥 적분해서 넓이와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적분한 거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봐봐요. 자, 여기가 최소한 일단 요 근을 한번 구해볼까? VT라는 애가 근을 구할 수는 없네요. 참 우리가 보는 VT는 현재 얘니까 K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쭉 요런 3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극대값 갖는 지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값 갖는 지점 3인 거야. 그러면 X축이 극소값을 갖는 애보다 만약에 위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적분해버리면 양수, 음수가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적분한 값이랑 절대값 적분한 값이 다르겠지. 근데 X축이 이 밑에 극소값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오게 되면 0부터 5까지 그냥 적분한 거랑 절대값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극소값이 이렇게 되려면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그럼 극소값은 3 넣었을 때거든. 자, 그러면 3 넣어봅시다. V3이라는 애는 27 아까 했잖아. 6, 9, 54 그 다음 플러스 또 27 플러스 K. 그래서 극소값이 K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K는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의 최소값은 0이다. 디귿도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인가요? 자, 이제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다음 수열이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이 5래.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항에 5라고 이렇게 써둡시다. 그 다음에 앞뒤 항에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앞에 항이 양수면 위의 식, 앞에 항이 음수면 밑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항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양수예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위의 식에 5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6이 음수야. 음수면 일곱 번째 항은 밑에 식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다시 5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A8은 바로 앞에 항이 양수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5 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뒤에는 계속 반복이 되네. 그래서 A100은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딱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앞에 있는 4개 항을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케이스가 좀 많겠지. 근데 다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더했을 때 최대랑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만 찾아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큰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A5라는 애는 위에 A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양수였다면 위에 식에다가 뭘 넣어서 6을 빼서 5가 나온 거야. 그러면 11이었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음수였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5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가보는데 A4가 11이었어. 양수였다면 A3가 양수였다면 17에서 6을 빼서 11이 나왔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큰 값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해서 어차피 음수면 작아질 거잖아. 그 다음에 이쪽도 봅시다. 이쪽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양수여서 5 넣어서 5에서 6 빼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였다면 이렇게 봅시다. 음수였다면 이렇게 됐겠지. 2A3 더하기 3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A3가 2가 나오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가 2였어. 근데 음수였을 때 밑에 식에 넣어야 되는데 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네, 아예.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에서 또 이렇게 가보면 양수였다면 6 빼서 17 나왔어. 그럼 23이겠네. 23이고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커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쪽 가보면 다시 5에서 앞으로 가면 5에서 앞으로 갔을 땐 1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1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11일 땐 해볼 필요 없겠네. 왜냐하면 여기서 쭉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크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23에서 앞에 A1이 양수였다면 29였겠네요. 6 빼서 23 나왔으니까. 그러면 음수일 땐 해볼 필요 없겠네. 이 경우가 제일 큰 경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됐고 11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겠고요. 마이너스 1에서 앞으로 가주면 봐봐.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앞에 항 찾아갈 때는 5랑 2 나왔잖아. 이게 5 아니면 2인데 2는 불가능했어. 왜냐하면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음수일 식에 넣어서 나온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아니라서 불가능한 거고 그럼 요 경우밖에 안 남는 거네. 그래서 최소값은 요 경우에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얘가 반복이 될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라지 M,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스몰 m이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얘를 다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럼 요렇게 해볼까? 라지 M이라는 애는 29 더하기 라지 M은 29 더하기 23 더하기 17 더하기 11 더하기 5 빼기 1 더하기 5 빼기 1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지. 5 빼기 1 요렇게요. 자, 그 다음 100항까지인데 그 다음 스몰 m은 처음부터 5 빼기 1 5 플러스 5 빼기 1 플러스 5 빼기 1 요렇게 나오겠죠. 뒤에 계속 똑같이 5 빼기 1 이렇게 해서 100항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에서 얘를 빼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5 빼기 1 얘들은 계속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위에 식만 계산해보면 여기는 40 그래서 80이고요. 밑에 식 남는 거 계산해보니까 4잖아. 그래서 요거는 8이 되고요. 얘에서 얘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72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16번 등차수의 AN에 대해서 A3가 7이랍니다. A 플러스 2D가 7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A2 더하기 A5가 16이래. 그러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4D 이렇게 해주니까 16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얘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5D가 16이고 얘는 2배 해주면 2A 플러스 4D가 14고 자, 그럼 두 개 이렇게 빼줬을 때 공차 D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공차 D가 2면은 첫째 항 A가 3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10번째 항 A 10 물어봤으니까 얘는 3 플러스 9D 해주면 18 그래서 답은 21이고요. 자, 27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1과 f'1이 나와 있고요. 요 함수 gx의 x는 1에서 미분계수니까 얘 바로 미분해주면 g'x는 곱의 미분법 fx 앞에 거 미분하면 fx 남고요. 플러스 뒤에 앞에 거 x 플러스 1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때 문제에서는 g'1 물어본 거죠.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럼 f1은 2. 그 다음에 여기는 2대죠. 1 넣으면. 그 다음에 f'1은 4. 그래서 답은 10. 자, 이제 18번입니다. 두 양수 xy가 이런 식을 만족을 한대. 자, 얘는 보니까
x 플러스 2y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xy가 1이었던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y가 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지. 얘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y 나오고요. 그 다음에 4y의 제곱이 64래. 근데 이때 x 곱하기 y가 2인 거 알고 있을까? 여기 2 넣어주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고요. 8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여기 8 빼주면 답은 56이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다항함수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그럼 미분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f'x라는 애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k고요. 자, 그럼 f'1이 0 돼야 되니까 1 넣어주면은 4 플러스 k잖아. 4 플러스 k의 값이 0이 됐던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문제에서 f1의 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었던 거지. 자, 그럼 정답은 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의 레인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첫 번째 보니까 A3 더하기 A5가 0이야. 자, 그럼 얘는 2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A4잖아. 등차 중앙. 그래서 A4가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A1, A2, A3,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5, A6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A4가 0이었어. 여기가 0. 자, 공차가 D다라고 한다면 A5은 D겠지. A6은 그럼 2D겠죠. 그 다음에 A3는 마이너스 D일 거고, A2는 마이너스 2D일 거고, A1은 마이너스의 3D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해요.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였다라고 치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6항까지 일단 절대값 해서 얘를 다 더해.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얘네들은 부호가 플러스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일단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AK 절대값 플러스 AK. 자, 그럼 요 경우는 일단 얘네들을 절대값 해서 다 더해주면 9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AK 그대로 다 더해주면 6항까지 D랑 2D는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3D만 남게 될 거고 얘가 6D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6D의 값이 문제에서 이제 30이다라고 했던 거야. 30. 그러면 공차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일 때도 생각은 해봐야 돼. 공차가 음수면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라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차가 음수면 얘네들이 양수야. 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9D 그 다음 똑같이 AK 그냥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3D.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12D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공차 D가 정수라고 했어. 문제 시작할 때. 공차가 정수, D가 정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차가 5인 걸 찾았어. 문제에서 A9의 값을 구하세요 물어봤잖아. 그러면 A7, 여기 A8, A9가 있을 거고요. A7은 3D, A8은 4D, A9는 5D였던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 항은 5, 5, 25. 그래서 답은 25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이고요. 큰 원이 있고 그 다음 작은 원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고 또 작은 원은 삼각형 ACD의 외접원이고 일단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가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일단 공통변이 AC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법칙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사인 알파분의 AC, 선분 AC. 자, 그럼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2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로 또 표현해 보면 사인 베타분의 선분 AC 이렇게 해주면 작은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2R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AC는 일단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도 약분이 되겠지. 약분되는 거 없애고 AC, 2 이렇게 없애주면 얘는 최종적으로 분모가 좌변은 사인 알파, 분자는
사인 베타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준 거. 그 다음 우변은 R분의, 스몰 R분의 라지 R이 남아있던 거죠. 근데 얘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 R 곱하면 스몰 R이랑 우리는 라지 R 찾아야 되거든. 큰 원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ABC에. 자, 그래서 얘는 라지 R이라는 애는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2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로 표현을 해야지 없어지겠죠. 스몰 R이라는 애는 3분의 2의 라지 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다가 반지름 한번 표현해 보죠. 여기 중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A로 연결해주면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라지 R. 자, 근데 여기 현이 있잖아. 같은 현에 대해서 여기가 중심각, 여기가 원주각이야. 그러면 얘는 2알파겠지. 근데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각각 각이 2등분되니까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작은 원의 중심 O'에서 여기 A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스몰 R이 되는 거겠지. 여기가 라지 R이고요. 근데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베타니까 요 중심각은 2베타잖아. 그러면 현으로 수선 내렸으니까 각이 2등분 될 거고 요 각이 베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삼각형만 따와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 여기가 베타였던 거야. 여기가 라지 R이고요. 스몰 R 대신에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2 라지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O고 여기가 O''였어. 그럼 요 길이는 문제에서 1이라고 줬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각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요각은 뭐냐 하면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준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법칙을 O''라는 변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의 제곱은 이제 여기에 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주면 9분의 4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4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끼인 각이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R제곱 9분의 4R제곱, 여기도 9분의 4R제곱이야. 그럼 9분의 8R제곱에다 R제곱도 해주면 9분의 17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의 제곱이라는 애는 17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외접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 거죠. 근데 좀 전에 R제곱이 17분의 9였기 때문에 17분의 9파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죠. 17 더하기 9는 26. 자, 이제 22번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25 이하 자연수 PQ의 순서쌍을 찾아보랍니다. 일단 가조건은 간단한 이야기.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에게 쓴 5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값이 5개 나오게 하라라는 얘긴데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절대값 해주면 얘는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그 값이 5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얘기네. x축이 다시 3차 함수가 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x축을 위로 올려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주면 얘를 절대값 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접혀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3차 함수 fx, 이제 얘가 있었어요. x축이 요 사이에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극대값은 양수여야 되고 극소값은 음수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미분 f'x라는 애는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6px고요. 자, 3x로 묶어내주면 얘는
x-2p가 되는 거고요.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x가 0과 2p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는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다는 무조건 크겠네. 그래서 0일 때, 여기 0일 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p일 때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0 넣어주면은 극대값은 q야. q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얻을 게 없고 2p 넣었을 때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2p 계산, f의 2p라는 애가 극소값인데 2p는 8p의 세제곱, 8p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 4p 제곱이니까 12p의 세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q인데 얘가 극소값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가야 된다.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요식 정리해주면 q만 좌변에 남기고 마이너스 4p 세제곱 넘겨주면 4p의 세제곱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조건으로 와봅니다. 나조건에서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서 3차 함수는 이렇게 8등분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원점처럼 지나고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죠.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지점은 여기가 0이었고요. 그럼 여기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2p였고요. 그럼 요 가운데 지점이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3p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바로 뭔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2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의 크기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p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 자,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 다음 이쪽에 마이너스 2까지 있겠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아까 전에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왔어야 됐잖아. 그래서 x축이 뭐 요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절대값 해주면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해줘봤자 최대값은 f0인 거죠. 그래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f0이야. f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서 최대값은 보니까 최대값이 f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나조건을 만족하려면. 근데 그래프 개형상 보니까 얘가 쭉 내려왔어요. 얘가 쭉 올라갔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최대값이 f0이 나오게 하려면 f의 마이너스 2, 요 지점을 계산을 했을 때 요거의 절대값이겠지. 접어 올렸으니까. 요거 계산을 했을 때 얘가 f0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지만 f0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도 최대값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f0은 계산해 봅시다. 0 넣어주면은 얘가 q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2p 플러스 q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절대값 했잖아.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는 8, 그 다음 플러스 12p, 그 다음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2q고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12p고요. 자,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주면 q는 4 플러스 6p 이상이다라는 이런 식을 또 하나 찾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식 두 개를 찾았어. 얘랑 얘인데 한번 같이 써보면 이렇게 되네. q라는 애를 가운데에 두고요. 얘는 4p 플러스 아니죠. 4 플러스 6p 보다는 크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4p의 세제곱보다는 작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씩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PQ의 순서상 찾는 건데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봅니다. 몇 개 안 될 거야. 봐봐요. 자, P가 1이었어. P가 1이면 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Q고요. 여기는 4야.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네. Q가 10 이상인데 4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P가 2였어요. P가 2면은 4 더하기 10이니까 16 이상이고요. Q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에 8이니까 32지. 32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2일 때 Q는 요 범인데 그럼 Q라는 애는 2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럼 16부터 25까지 가능한 거네요. 16부터 25. 16부터 25까지 가능하면 10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P가 3일 때.
P가 3이면 이쪽은 3 넣어주면은 4 더하기 6, 3, 18, 22지. 22 이상이고 Q는 여기는 3 넣어주면은 27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108까지 나오지만 어차피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25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면 22, 23, 24, 25 4개 되는 거네. 4개.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 P가 4일 때는 해보면 4, 6에 24, 여기 4 넣어주면은 28이죠. 28 이상이고 Q가 이쪽은 4의 4제곱이니까 256 이런 식이 나올 텐데, 자, Q란에는 이제 25 이하의 자연수로서는 이 범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그래서 P가 2일 때 Q 10개, P가 3일 때 Q 4개. 그래서 순서상 PQ의 개수는 전체 14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원래는 여기서 딱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몇 개 더 그려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푼 거는 일단 답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실 이제 공부할 때는 다양한 형태를 봐야 되겠지만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장 빠르게 풀어간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 첫 번째 23번입니다. 그냥 바로 적분하는 거. sin x 적분해주면 마이너스의 코사인 x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적분 구간이 파이까지였고, 제일 먼저 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 될 거고요. 2분의 파이 넣어주면 0 되니까 답은 1 나올 거고요. 자, 이제 24번 정수 K에 대해서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래. 근데 AN이라는 수열을 보니까 등비수열이죠. 뭐의 n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때 공비는 3분의 절대값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1 이하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일단 2 더해. 2 더해주면 좌변은 1, 그 다음에 가운데는 3분의 절대값 K, 그 다음에 우변은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 한번 더 정리해주면 양변에 3 곱해서 3보다는 크고요. 절대값 K만 남을 거고요. 이쪽은 9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K는 4, 5, 6, 7, 4, 5, 6, 7, 8, 9까지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12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제 25번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자, x랑 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t는 0에 대응하는 점에서 접선이 c, a를 지난답니다. 자, 그럼 접선 찾는 거고요. 첫 번째, 기울기 찾기 위해서 미분부터 합시다. dy dx라는 애는 일단 분자는 y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인 거죠. 그 다음 분모는 x 미분하면 2의 t제곱 플러스 2인 거고요. 자, 이때 t는 0에서 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0 넣어주면 되지. 0 넣어주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나는 점 찾아야 되잖아. t가 0일 때 x좌표는 여기에다 0 넣었을 때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1일 거고요. 자,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0이니까 1이겠네. 1,1을 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y-1은 3분의 2의 x-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얘가 10,a를 지난대. 그러면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a-1은 자, 여기에다 10 넣어주면 9 곱하기 3분의 2죠. 약분해주면 6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값은 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단골 문제. 등비급수 활용 도형 문제고요. 문제 이제 시작할 때 일단 이렇게 주어졌네. 요 가로의 길이가 1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세로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B1, D1이라는 애는 C1, D1 여기에 2배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2대1로 내분이 된 지점이 D1인 거죠. 그래서 루트 3을 가지고 여기는 3분의 2만큼, 그럼 3분의 2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3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순서대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닮은 비랑 넓이 비를 찾아서 공비를 찾아갈 건데요. 닮은 비 바로 찾을 수 있네. 닮은 비는 자, 첫 번째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이었거든. 그래서 1대 여기 봐봐요. 두 번째 사각형이 여기 들어있는데 요 원의 반지름이 3분의 루트 3이었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요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에서 3분의 루트 3을 빼준 거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의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넓이 비. 넓이 b는 양변 제곱해주면 지금 문제가 넓이니까 넓이 b로 바꾸는 거죠. 1 대 얘 제곱해주면 일단 3분의 1이고 1 있으니까 3분의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2
AB잖아.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넓이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얘가 된 거죠. 공비는 통분해서 써둘까? 3분의 4 마이너스의 2 루트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제 공비는 찾았으니까 첫째 항 찾아야 되는데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원에 4등분 된 거잖아요. 얘는 간단하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얘 제곱해주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파이. 그래서 얘는 12분의 1파이가 된다라는 걸 일단 하나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의 넓이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부분에 각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중심각.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본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뭘 알고 있냐면 여기 잠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길이가 1이었고 자, 요게 반지름이잖아. 부채꼴에.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3분의 2 루트 3.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3분의 1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네. 2대 1대 루트 3인 겁니다. 여기 루트 3 곱해주면 1 나오잖아. 그래서 요 각이 30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중심각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0도, 3분의 파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얘 제곱해주면 3분의 4죠. 그 다음에 중심각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2 약분돼서 여기 2 남고 그러면 9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항 찾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4 마이너스의 2 루트 3이고요. 자, 요거 분해. 첫째 항은 12분의 파이 더하기 9분의 2파이. 12분의 파이 더하기 9분의 2파이.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보니까 3으로 통분해주면 3분의 3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3분의 3에서 얘 빼주면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플러스 2 루트 3 되겠네.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점 씁시다. 위에가 크니까. 자, 3분의 여기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2 루트 3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12분의 파이 플러스 9분의 2파이가 있었는데 자, 3으로 분모들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은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남겠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통분해서 써주면 얘는 일단 분모가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분자는 12로 통분해주면 12분의 여기가 3 곱해서 3파이, 여기는 4 곱해서 8파이, 그럼 11파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 유리화 해줘야지. 유리화 해주면 2 루트 3 플러스 1 곱하는 거죠. 그럼 12 빼기 1이니까 11이 나오게 되고요. 분모에 11. 자, 그 다음 분자는 요거 12 내려옵시다. 12분의 11파이가 있었고 그 다음 유리화한다고 2 루트 3 플러스 1을 곱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이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 여기다가 써보면 12분의 얘는 2 루트 3 플러스 1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곱하기 파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27번 y는 x 곱하기 ln의 x제곱 플러스 1과 x축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얘는 보면 x라는 함수도 증가함수, ln의 x제곱 플러스 1도 증가함수, 그리고 0 넣으면 0 지나.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는 1이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x는 1.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찾게 되는 거니까 적분식은 바로 쓸 수 있겠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곱하기 ln의 x제곱 플러스 1 dx.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줄 거고요. ln 안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치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를 t로 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양변 미분해주면 2x dx가 dt고요. 자, 그 다음에 적분구간 x가 0이었을 때는 t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이었을 때는 t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 이제 바꿔 써보자. 바꿔 써보면 얘는 일단 인테그랄 적분구간은 1에서 2로 바뀌었어요. 0일 때 1, 1일 때 2였으니까. 자, 그 다음 x dx 대신에 2분의 1 dt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ln의 x제곱 플러스 1 대신에 t라고 쓰고 이제 dt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lnt는 우리 부분 적분인데 원래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게 공식 기억해 둬야죠. lnt 적분해주면 t lnt 그 다음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적분 구간은 1에서 2까지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2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2 넣어주면은 2ln 2, 그 다음 마이너스 2고요. 1 넣어주면 여긴 1이고, 그 다음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인데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괄호 풀어주면 최종적으로 ln 2가 나오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한 도형 문제.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분은 일단 요 삼각형 APQ의 넓이고요. 두 각이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를 또 L세타 해서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문제가 지름이 이만큼이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AB의 길이.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이 2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 바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이만큼이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L 세타는 바로 끝났죠. L 세타라는 애는 PB의 길인데 얘는 2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세타, 여기 3분의 세타 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PQ의 길이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두 변 끼인 각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각이 일단 세타랑 3분의 세타 더해서 3분의 4세타가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기 수직이잖아. 여기 세타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 안에서 보면 요 변의 길이가 2 사인 세타인 거 알아. 그리고 마주보는 각 알아요. 그럼 요 각 알아. 그러면 PQ의 길이 사인 법칙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겠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인 법칙 써봅니다. 사인에 3분의 4세타 요거 분의 마주보는 변이 2 사인 세타죠. 2 사인 세타. 자, 그 다음 요거는 요쪽이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PC인 거야. PQ인 거죠. PQ. 이렇게 PQ.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PQ의 길이는 사인 3분의 4세타가 있었고요. 분자에는 2분의 사인 세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얘를 이제 양변에 곱하면 되는데 얘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일단 PA가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PQ는 방금 구한 얘 그대로 갖다 쓰면 코사인 한 개 더 생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야 되잖아. 끼인각이 3분의 세타죠. 그래서 사인 3분의 세타. 이렇게 해준 게 S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의 우극한 값인데, 뭐 우극한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L세타가 여기 2 사인 세타야. 여기 2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분자의 S세타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보니까 일단 2랑 2는 약분이 되고요. 여기 분모 하나 있는 사인 3분의 4세타를 밑으로 내립시다. 그러면 사인의 3분의 4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나머지가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있네요. 그 다음 곱하기 2 사인 세타가 있고요. 자, 곱하기 다시 사인 3분의 세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약분되는 거 2 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제곱은 1로 가죠. 됐고, 자, 그럼 남는 거 사인 3분의 4세타분의 사인 3분의 세타가 남았어요. 그럼 얘는 3분의 3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3은 약분되고요. 남는 건 4분의 1이다. 자, 29번. fx는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함수가. 양수 t에 대해서 요런 라지 f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fs ds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적분 변수는 지금 보면 s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t가 상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보면 두 가지 하고 싶죠. 0 넣고 싶어.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라지 f0이 0인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 이제 s가 x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x라는 n은 상수 t는 그대로 따라 나오고요. fs만 마이너스의 fx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는 알파에서 얘가 라지 f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라지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여기 x에 알파 넣어줬을 때 f 알파가
t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때 알파의 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면 gt가 알파야. gt가 알파구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두 개를 보니까 f에 알파 넣으면 t야. g에 t 넣으면 알파네. 그래서 이때 찾은 결론이 f와 g는 역함수구나. 역함수. 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하라고 한 거는 요 적분 계산인데 뭐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f는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역함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죠. f에다가 gx, gt라고 표현할까요? f에다가 gt 이렇게 합성해 준 게 t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분을 해주죠. 그러면 f' 역함수의 미분법 때문에 그래서 f'의 gt 얘는 얘 곱하기 g't라는 애가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식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f'은 뭐냐면 요거 미분해주면 여기 쓸까요?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다 gt 넣어주면 2의 gt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g't는 1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g't라는 애가 뭐냐면 얘는 2의 gt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계산이 바로 되는 게 인테그랄 f1에서 f5까지 뭐였냐면 gt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gt분의 1이라는 얘는 g't였던 거네. g't. 그 다음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뭔가 미분했을 때 gt, g't가 나왔다는 얘기는 적분했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gt의 제곱이었던 거지. 얘 미분해주면 2 내려와서 없어지고 그 다음 g't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F1부터 적분 구간은 F5까지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앞에 있고 F5를 여기 넣어줬어. 그러면 G 합성 F5니까 5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25, 그 다음에 빼기 F1 넣어주면 역함수 관계니까 1만 남겠지.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4, 답은 12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이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나머지 하나는 x분의 ln의 x 플러스 b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양수 m에 대해서 양수 m이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네, 그지? y는 mx 그리고 y는 fx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fx 그래프를 그려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음수 쪽에서는 쉬워. 2차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어내주면 x 빼기 a잖아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테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0보다 왼쪽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3개 했냐면 이따 3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3개로 그려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문제네. x분의 ln의 x 플러스 b인데 자, 얘의 개형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x제곱분의 x 플러스 분자 미분하면 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의 ln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지점 찾고 싶은데 분자가 0 돼야 되지. 근데 얘는 바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하나는 x 플러스 b분의 x. 그럼 얘는 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분수함수 형태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떼면 1이고요. 마이너스 뒤에 거는 x 플러스 b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ln의 x 플러스 b인데 자, 얘네들 그래프 한번 봐봐요.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어. 여기 1이야. 1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x는 마이너스 b, b라는 애가 1보단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0 넣어보니까 원점 지나. 0 넣으면 1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분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똑같이 0 넣어보니까 lnb, b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일 거거든. 그럼 0, lnb를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점근선 위로는 없잖아.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얘가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호를 비교를 해보는데
요 지점, 만나는 지점이 있어. 그게 두 개 뺐을 때 0 되는 지점이겠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C다라고 한다면 요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분수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로그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겠네. 그래서 원래 함수 얘는 C를 기준으로 해서 C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수인 지점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증가를 하다가요. 왼쪽에서는 감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는 또 0에 근접을 한대.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올라오다가 또 이제 극대값 갖고 내려가다가 x축으로 이렇게 근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뭐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거야.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극대값 갖고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 조금만 더 올립시다. 자, 쭉 올라가서 극대값을 갖고 내려와서 0에 근접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옵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mx랑 교점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여기 0,0이야. 0,0에서 fx의 접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얘 미분해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잖아. 0 넣어주면 기울기가 a죠. 원점 지나니까 y는 ax거든. 자, 그러면 이 ax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을 첫 번째 케이스 쭉 끄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린 거야. 그리고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표시해두죠. y는 ax.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위로 조금 올리는 거야. 올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교점의 개수도 표현을 합시다. 처음에 접선이었을 때는 하나, 둘, 세 개였어. 근데 살짝 올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올리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곡선에 접할 수 있겠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요쪽 더 내려가서 세 개가 나올 거고요.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2차 함수랑은 다시 만날 거란 말이야. 두 개가 되겠지.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였다가 이제 더 내려왔어. 더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수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더 내려왔어.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계속 세 개네요. 지금부터는 세 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요 접선, 원점에서의 접선이 노란 곡선에도 동시에 접하는 거야. 요 x분의 ln x 플러스 b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접했어. 노란 애도 접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동시에 접하니까 교점이 두 개일 때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상황. 그래서 기울기를 더 키워보니까 이제 교점이 계속 두 개입니다. 이쪽에서 하나 더 만날 거니까. 근데 기울기를 더 작게 해봤어. 더 작게 이렇게 해보니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더 키우면 두 개. 자, 요까지.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원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껐어요. 껐는데 이 노란 곡선이랑 안 만난 거야. 자, 그러면 이땐 교점이 한 개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더 키워봤어. 그럼 교점이 두 개입니다. 여기랑 얘랑 또 만날 거니까 이제 더 낮춰봤어요.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노란 애랑 접할 거야.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그래서 다시 두 개. 그리고 더 작게 이렇게 해주면 교점이 세 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GM이라는 애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GM이라는 애도 그래프로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럼 GM이라는 애 봐봐. 여기는 요 경우는 기울기가 클 때부터 0부터니까 여기 Y축이 있었다라고 치고 0에서부터 봅시다. 0부터 조금씩 커지니까 계속 3이었어. 3이었다가 하나, 둘, 셋, 3이었다가요. 여기 딱 접하는 순간이 3 됐잖아. 그 다음에 요 순간보다 커지면 다시 기울기가 4가 됐다가요. 다시 이번에는 요 노란 곡선에 접하는 지점 딱 3이 될 때가 있고 요거보다 바로 커지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려지는 게 GM인 겁니다. 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 해놓고 문제 조건 한번 봐봐. 요 안에 어떤 m이라는 값이 알파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야.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빼주니까 이를 만족시키는 알파가 오직 하나 존재한답니다. 근데 봐봐요. 얘는 보니까 여기 좌극한 3, 여기 우극한 4야. 그럼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거든. 아니고, 자, 요 지점 보니까 좌극한이 4고요. 그 다음 우극한이 2였어. 그러면
4 빼기 2니까 2지. 그럼 1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GM이라는 애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X축, Y축이 있는데 처음에는 3에서 출발해. 1, 2, 3. 3에서 쭉 출발해서요. 그러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2가 되지. 2가 되면서 계속 2네요, 이제. 그러면 요런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GM이.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 지점으로 갈 때 여기가 알파야. 자, 그러면 알파로 갈 때 좌극한 값은 3이었고요. 우극한 값은 2였거든. 아, 3 빼기 2 하니까 1이 나오는데 요걸 만족시키는 양수 알파는 딱 하나만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한 상황은 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상황. 요 상황이 뭐지? 원점에서 fx의 접선이 여기 x분의 ln x 플러스 b에도 접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실 해봐도 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쟤는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거냐면 이때 알파에 대해서 b, fb는 y는 알파 x와 fx의 교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원점이거든. 근데 요 교점 있지. 요 교점이 뭐냐 하면 b, fb라는 거야. 그러면 fb는 뭐냐면 여기 b 넣었을 때죠. b분의 ln 2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b분의 b를 넣으면, 여기 b를 넣으면 ln 2b가 나오는 건데 얘는 직선, 얘가 뭐냐면 y는 ax잖아. y는 ax 위에 점도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b분의 ln 2b를 여기 넣읍시다. 그럼 여기 b 넣어주면은 ab는 b분의 ln 2b가 되는 거고요. b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네. ab 제곱이 ln 2b가 나온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지금 ab 제곱 구하라고 했는데 ab 제곱이 등장을 했어.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봐봐. 여기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a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접선이 y는 ax였으니까. 아, 그러면 아까 재미분 해봤었거든요. 한 번 더 합시다. x 제곱분의 x 플러스 b분의 x고요. 마이너스의 ln x 플러스 b였어. 근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니까 여기 b 넣어봅니다. 그럼 b 제곱. 그 다음에 2b, b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ln 2b 나오거든요. 얘가 a가 나와야 돼. 아, 그래서 b 제곱 곱해줘 버리면 최종적으로 얘도 뭐가 나오냐면 ab의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의 ln 2b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b 제곱 찾고 싶은 거야. 얘네 두 개를 더해요. 더해버리니까 ln 2b 마이너스 ln 2b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ab 제곱이 2분의 1만 남게 되는 거고요. ab의 제곱이 4분의 1이 나오게 돼서 ab 제곱이 p분의 q, 그럼 p 더하기 q의 값은 5다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